부산 지역 학교발 집단 감염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러시아 선박발 환자와 같은 GR그룹 바이러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려했던 항만발 집단 감염이 국내 처음으로 현실화됐습니다. 부산시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지난 주말 부산 일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부산시가 집합 제한 명령을 어긴 교회에 집합 금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몸을 못 가눌 정도의 강한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부산은 26일 밤이 고비입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지하차도 등 차량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침수 대처 요령을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부산 지역 학교발 집단 감염의 경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러시아 선박발 환자와 같은 GR그룹 바이러스라는 점을 밝혀낸 건데요. 우려했던 항만발 집단 감염이 국내 처음으로 현실화된 셈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기계공고 관련 확진자 20명, 부경보건고 병설중학교 관련 확진자 11명, 오리무중이었던 부산 지역 학교발 집단 감염의 경로가 결국 밝혀졌습니다. 먼저 러시아 페트로원호 선박수리 작업자인 190번 확진자가 배우자인 부경보건고 성인반 학생 183번에게 전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83번이 들른 카페에서 부산 기계공고 학생 학부모인 194번이 감염됐고 부산 기계공고 학생 193번으로 전파된 겁니다. 이번에 유전자 검사에서 밝혀진 코로나19 GR그룹 바이러스는 국내 최초 사례입니다. GR그룹은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유전자형입니다. 페트로원에서 발견이 됐고 그 형이 이번 저희 부경보건고등학교 병설중학교나 부산기계공고에서 발견됐던 것으로 보아서 감천항으로부터 시작된 선박으로부터의 감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 목욕탕에서 발생한 확진자 254번과 접촉한 확진자도 2명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목욕탕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CCTV가 없어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만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해당 목욕탕을 이용한 사람은 보건소 상담을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는 25일까지 1,018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그중 6명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118명에 대해서는 행정명령과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25일 오후 5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명, 누적 환자는 264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산시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부산의 일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우려를 키웠는데요. 결국 부산시가 집합 제한 명령을 어긴 교회들에게 집합 금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변성환 시장 권한대행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시는 지난 8월 21일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교회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도 직접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을 찾아가 설득하는 등 교계의 이해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드렸지만 유감스럽게도 전체 1,765개 교회 중 약 15%인 279개의 교회가 지난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들 279개의 교회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10인 이하의 소규모 대면 예배를 실시한 173개 교회의 경우 교회에 상주하는 목회자와 가족, 교육자분 등으로 구성된 가족 예배가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한 점을 감안해서 근본 1회 한해 경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0인을 초과하여 대면 예배를 강행한 106개소의 교회에 대해서는 내일 0시부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교회는 8월 31일까지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한 출입은 물론 교인들의 모든 출입 자체가 금지됩니다. 만약에 추후 집합 금지 명령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자발적 방문 검사, 기지국 정보, 버스 탑승 명단 확보 등을 통해 파악된 지역 내 참석자 명단은 총 1,222명입니다. 이는 개별적 참석자를 제외하더라도 버스를 이용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는 1,486명에도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에서 확보해서 배부한 광화문 집회지의 기지국 명단의 경우 집회 참가 당시 휴대폰을 꺼놓은 참석자가 많아 참석 인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부산 내 버스 출발지 기반의 기지국 명단을 중대본, 경찰, 통신사 등과 협력해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집회 참석과 관계없는 일반 시민분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출발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명단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를 통해 직접 건의를 했고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수험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학교와 학원, 독서실은 제대로 다닐 수 있는 건지 입시 일정마저 흐트러지지는 않을지 불안감이 큰 모습입니다. 학교의 분위기를 차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상구 대덕 여자고등학교 수능 100일 앞둔 고3 교실입니다. 일주일간의 짧은 여름 방학을 마치고 24일부터 매일 등교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한 채 교실에 있는 건 여전히 곤욕입니다. 이보다 더 힘든 건 11월 19일이었던 수능이 12월 3일로 2주일 늦춰졌는데 또다시 연기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입니다.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 재학생과 재수생 간 유불리함이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3월, 4월을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지내지 못했고 모의고사도 전국 단위로가 아니라 일부 대학은 코로나 때문에 일부 학교는 실시를 못해서 아무래도 표본이 내 위치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이 점이 제일 불안한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 정보를 담은 이 책자들이 쌓여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되면 입시 설명회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당장 수시를 준비해야 하는 이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수능은 100일 남았다 하더라도 수시 원서 접수는 당장 다음 달부터 진행됩니다. 또 다시 재확산되고 있고 저희는 또 그거에 따라서 원격 수업을 실시하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 학사 일정이나 입시 일정 같은 게 자꾸 변동이 되니까 그런 거에 맞춰가는 것도 조금 힘들고. 교사들도 입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머무는 시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확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입시 사이트 어디가 라는 그런 사이트를 좀 활용해서 자신이 진로 희망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혼란 속에서도 최우선시해야 할 것은 역시 건강관리. 기본 수칙, 손 잘 씻고 마스크 꼭 쓰고 거리두기 잘 해서 건강한 상태에서 시험 잘 치르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달라진 수능 시험장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험 중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책상에는 칸막이가 설치되는 만큼 비슷한 환경에서 모의고사를 치러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기장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사업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영업이 중단된 기장군 내 고위험시설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총 8개 업종 172곳입니다. 기장군은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진구는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발열 체크 시스템과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열화상 카메라와 AI, 인공지능을 연동해 건물로 들어오는 사람의 열을 자동으로 점검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까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또 모든 방문객은 스마트폰으로 암호화된 QR코드를 발급받아 인증 과정을 거친 후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난 7월 부산 초량 1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시민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운전자들이 당황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량이 물에 잠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처법을 김한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시간당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지난 7월 23일 부산 초량 1 지하차도입니다. 빗물이 유입되고 있는 지하차도에 진입했던 차량들이 옴싹달싹 못한 채 고립됐습니다. 결국 시민 3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급작스럽게 불어난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또 빠져나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계속 차량 내부에 있으면 더욱 심각한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침수 초반에 과감하게 차량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상책입니다. 지하차도 같은 경우 완만한 경사진 곳이어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납니다. 이때는 당하지 마시고 빨리 차량에서 내셔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을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차량에 갇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처럼 비상탈출용 망치를 구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이 물에 잠기면 문을 열 수 없거나 창문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유리창을 깨고 탈출해야 하는데 중앙이나 윗부분은 쉽게 깨지지 않는 만큼 아랫부분, 모서리에 충격을 주면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장비 없이 갇히게 됐다면 무리하게 차문을 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차량에 물이 차면 수압 때문에 문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안전벨트를 풀고 차량 내부와 외부에 물의 차이 높이가 가슴 높이 됐을 때 문을 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차 안에 물이 찰수록 수압차가 줄기 때문입니다. 또 침수 도로를 운행할 때 괜찮겠지 하는 자만심은 금물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바퀴의 3분의 1, 승합차나 화물차의 경우 2분의 1까지 물에 잠길 경우 부력이 생겨 차량을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몸을 못 가눌 정도의 강한 바람을 몰고 오는데 부산은 26일 밤이 고비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외벽이 종이장처럼 너덜거립니다. 바람에 날아온 구조물에 주택 지붕이 폭삭 내려앉았고 간판이 떨어져 차를 덮쳤습니다. 지난해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링링의 피해 현장입니다. 현재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는 제8호 태풍 바비는 링링과 유사한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데 위력은 더 거셀 전망입니다. 바비는 26일 오후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쳐 26일 밤 9시쯤 목포 부근에 다가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27일 새벽 백령도 남동쪽 해상을 지나 28일 새벽 중국 하얼빈 동쪽에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바비는 이동하면서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서해안에 다다르는 26일 새벽부터는 강한 태풍에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초속 45m 이상의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서 있기 힘들고 달리는 차도 뒤집힐 정도의 위력입니다. 태풍이 부산에 가장 근접하는 시점은 26일 밤 11시 무렵입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가 서쪽으로 치우쳤지만 강풍 반경이 최대 430km로 전망돼 부산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태풍이 매우 강하고 강풍 반경이 크기 때문에 부산도 내일 오후부터 이 태풍 영향권에 들겠고 특히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 바람이 초속 10에서 20m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비는 모레까지 30에서 100mm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25일 부산에 태풍 예비특보를 발효했습니다. 선박이나 양식장을 비롯해 해안가 저지대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부산시 교육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25일 재난대응 상황실을 가동하고 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교육청은 태풍에 대비해 각 학교별로 하교 시간을 조정하고 주변 시설물과 인근 옹벽 등을 미리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함에 따라 선박과 항만시설물 피해 방지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부산해수청은 공사 현장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육상과 육상장비 등은 25일 오전까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항으로 가는 국제여객선에 대해서는 피항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25일 오후 2시 반쯤 강서구 송정동의 한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대표 A씨 등 4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산업용 분리 원심기 시운전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시당 차원의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부산시당 코로나19 대책특위는 부산기독교 총연합회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일선 의료진들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책을 발굴하는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박수영 남구갑 국회의원이 시당 코로나 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의료계를 포함한 위원들을 보강해 구성할 방침입니다. (8월 26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오전부터 흐리고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27도, 낮 최고기온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 중부지방으로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흐리고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동해남부 최대 3m까지, 남해동부 최대 5m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주 후반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맑은 날씨 회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0도에서 31도까지 오르며 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